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메소드 특강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트렌드 분석,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에 대해서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요즘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코로나 방역 수칙을 저희가 잘 지키면서 촬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같이 얘기를 할 것들도 마케팅과 관련된, 그리고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마케팅도 가능하고요. 마케팅을 통해서 또 수익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겠지만 대체 요즘 트렌드가 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오늘 좋은 정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아주 많은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저도 세세하게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부제를 한번 지어봤어요. 어디서 많이 보신 듯 안 보신 듯 하죠? 네, 바로 알고 보소라고 앞글자를 한번 따봤는데요. 알고 보는 고객의 소비 트렌드입니다. 잘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되십니까? 저도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고 보소. 자, 알고 보면은 소비 트렌드가 보인다라는 뜻으로 제가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실제로 올해 트렌드 키워드 8가지를 뽑은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날까? 일단 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장 최근에 자료 발표한 그게 있어서 그 자료를 토대로 좀 많이 연구를 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번, 첫 번째는 홈코노미, 두 번째는 온라인 쇼핑, 세 번째는 건강에 대한 관심, 네 번째는 윤리적 소비가 1부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독 서비스, 중고 거래, 보상 소비, 라이브 커머스는 2부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트렌드로 보는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 코로나 시대의 소비 트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트렌드를 살펴보기 전에요,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던져보도록 할게요. 과연 트렌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만약에 계신다면 제 사비를 털어서 아이디와 전화번호를 추적은 아니고요. 알아낼 수 있다면 알아내서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가 과연 뭘까요? 이 질문이 조금 어려우시다면은 트렌드와 유행의 차이가 뭔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한번 곰곰이 한 10초 정도 생각해 볼까요? 트렌드와 유행. DT2님께서 유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트렌드가 유행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쉽지만 네, 아직 답을 듣지 못했는데요. 제가 그러면은 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트렌드와 유행이 있잖아요.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데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정의를 한번 내리고 지나갈게요. 트렌드는 아주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유행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사회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유행이 가장 주가 되는 것 같다. 근데 유행은 빨리빨리 변해요. 요즘은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돌들도 나왔다가 금방 사라지거나 인기가 확 많아진 연예인들도 금세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람으로 또 대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유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트렌드는요, 경향이나 동향, 그리고 추세 또는 단기간 지속되는 변화나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관심 요소나 뭐 분야, 성격 등을 통해서
뭔가 조금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를 바로 트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유행보다 조금 더 천천히 사회, 경제, 정치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함께 변화하는 게 바로 트렌드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네, 트렌드도 물론 너무 자주 바뀌기는 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유행보다는 트렌드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 시대의 소비 트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8대 소비 키워드, 일단 1부에서 다룰 것들 먼저 보도록 할게요. 홈스테이라고 1부, 2부에서 할 거를 나눠놨는데요. 앞 글자만 따서 네, 적어 놓은 겁니다. 대한상공회의 소비자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H, 코로나 이후에 집 체류 시간이 증가했다. 무려 93.6%. 우리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예전에는 집 밖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고 그 덕분에 혹은 그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게 됐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이전 대비 온라인 쇼핑 이용이 증가되었다. 78.4%나 됩니다. 그쵸? 집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생필품이든 아니면 뭐 식료품이든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건강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뭐 몸이 조금 안 좋거나 이러면 오늘 그냥 좀 피곤한데 이러고 일찍 자거나 좀 휴식을 취하거나 이렇게 좀 아무 생각 안 하고 쉬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게 요즘은 어떠세요? 미열이 살짝 오른다. 몸살기가 조금만 있다. 기침이 나온다. 콧물이 조금 보일 듯 말 듯 하다라고 하면은 이거 나 코로나 아닌가? 라고 의심을 스스로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자가키트 진단지도 나오고 아니면은 보건소 바로 찾아가서 검사를 해보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게 뭐 약속이 캔슬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more health라고 해서 네, 건강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추세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품 구매 시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이건 이제 윤리적인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펼친 거 스테이도 궁금하시니까 한번 살짝 훑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S는요, 그 스크립션이에요. 구독하는 거.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험자들이 아주 많이 늘었다.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에 유지할 사람들이 그리고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62.6%나 그렇다라고 답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행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꺼이 집을 의향이 있다라는 게 무려 92.2%. A가 뭔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는 라이브 커머스 이용 경험자 중 향후 이용 유지 확대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84.9%가 대답해 주셨는데요. Y인데 왜 라이브 커머스가 나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네, 조금 이따가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첫 번째, 홈에 나왔던 H, 홈코노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코노미, 홈 플러스 이코노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요, 집과 경제의 합성어잖아요. 이 말인즉슨 저희 모두를 보면 주변에도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저 또한 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재택근무라고 하죠. 집이 나의 생활 공간이자 쉼터이자 그리고 일터로 바뀌어 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재택근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꽤나 많이 있다라는 거를 깨달으셨을 거고, 또 재택근무를 했더니 이런 점은 정말 안 좋다라는 것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특히나 회사에서는 일이 집중이 잘 되는데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되더라.
이럴 바에 차라리 출근하고 말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그 최고의 공간이 집이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덧붙여서 필요한 물품들이나 우리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다른 모든 분들이 집 안에 일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또 가져오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홈코노미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홈코노미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나눠봤어요. 과연 집에서는 그럼 뭘 제일 많이 하는가? 말씀드렸다시피 쇼핑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61.3%. 과반수가 넘네요. 61.3%가 쇼핑을 가장 많이 해요. 어떤 것들 쇼핑 많이 하세요? 저는 뭐 별의별 걸 다 온라인에서 사고 있어요. 거의 뭐 진짜 99%를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뭐 쿠땡이라든지 이런 빨리 배송되는 그런 이커머스를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실제로도 조사를 해보면 또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뭔가를 구매하는 것 외에 또 내가 어떻게 집에서 시간을 보내느냐. 영화관 간지 언젠지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코로나 터지기 전에 가고 작년 올해는 아예 영화관 구경조차 안 하고 있는데, 물론 뭐 백신을 맞았거나 아니면 정말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요새는 영화관에 사람도 많이 없기 때문에 가서 봐도 괜찮다곤 하는데 이 심리적으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영화관을 가지 않고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 도장 깨기를 하는 시간이 저도 꽤나 많이 늘었습니다. 무려 54%나 된다고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게임. 원래도 게임은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그 수치가 더 늘어났어요. 34.6%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핸드폰 게임이나 뭐 어떤 게임을 하든 간에 소위 말하는 현질을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게임을 시작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다운받은 그 게임이 하나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잘 참고 캐릭터를 키우는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게임을 했더니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오늘 뭐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옛날보다 많아지셨어요. 왜냐면 친구들도 못 만나고 영화도 이제 볼 만큼 봤고 내가 볼 수 있는 것들, 뭐 살 것들도 꽤나 많이 샀다라고 생각할 때 다른 취미 활동으로 여가를 보내는 게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게임도 하다가 조금 이제 비슷하게 네, 따비하우스님 게임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 맞습니다만 그 다음 달에 나온 핸드폰 요금 명세서를 보시면은 마음이 굉장히 아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험자라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게임 하는 것만큼 또 많이 하는 게 무엇냐? 나가서 밥을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외식을 많이 못하니까 요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코로나 이전에 실제로 2년 넘게 집에 있는 밥솥을 사용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너무 바빠서 집에서 밥을 해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혼자 밥을 때워야 하는 시간에도 집에서 뭘 먹는다기보다는 나가서 혼자 사 먹는 것에, 혼밥하는 거에도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뭔가 기분을 좀 풀어야겠다, 아니면은 오늘 입금이 많이 됐다, 이런 날은 나가서 진짜 혼자 랍스터 정식 이런 거 사 먹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나가서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밥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요리라는 거를 조금씩 하게 되더라고요. 네, 뭐 여담입니다만 제가 작년에 코시국 덕분에 요리한 영상을 유튜브에도 올렸었는데요. 놀랍게 뷰가 터져서 주변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하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네, 몇 뷰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73,000뷰 쇼트 정도의 영상이었는데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의외의 코시국의 하나의 성과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또 나가서 하거나 뭘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홈트 많이 들어보셨죠? 네, 홈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셨어요. 저도 이에 질세라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는 운동은 꼭 나가서 운동은 운동하는 곳에서 밥은 밥 먹는 곳에서 이런 게 되게 강했었는데요. 집안에 운동기구들이 하나 두 개씩 늘고 있습니다. 아주 신기하게도 정말 폼롤러부터 시작해서요. 얼마 전엔 덜덜이 구입까지 제가 이거를 사서 다 이용하느냐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운동에 대한 의지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몸이 근질근질하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직 게임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게임을 지는 거면 차를 한 대 샀을 것 같은데 후회는 없으시다고 하네요. 네, 근데 그 차가 어떤 이제 레벨이냐에 따라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덩실이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게임만큼 저렴한 취미도 드물다라고 주변에서 또 남자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같이 게임하면서 뭐 즐기는 기쁨도 있죠. 나가서 뭐 운동을 뭐 골프를 친다거나 아니면 다른 뭐 등산을 간다거나 하면은 그거 돈 별로 안 들잖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야 되는 장비가 되게 많은데 게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에서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홈코노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이건 중복 응답이에요. 네, 중복으로 그 응답을 해서 나온 수치고요. 자, 두 번째로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온라인 쇼핑 요새 안 하시는 분 진짜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온라인 쇼핑 대체 무얼 하느냐? 맞아요. 먹는 거. 의식주 중에서 일단은 식재료를 가장 많이 삽니다. 어떻게 해요? 음식, 식료품 뭐 이런 것들을 70.8%나 구매를 하고 계십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전에는 믿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못 사셨고요. 그리고 온라인을 산다 하더라도 맛이 없을 거라는 편견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요. 가까운 마트나 시장에 가서 구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신선하다고 생각을 하셨었는데 요즘 어때요? 요즘은 새벽에 배송되는 그런 빠른 배송들이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와, 완전 포장부터 시작해서 너무 깔끔하게 진짜 씻지 않고 먹어도 되는 사과부터 시작해서 과일 사과부터 시작해서 뭐 상추라든지 케일이라든지 우리 몸에 좋은 그런 그 녹황색 채소들이 아주 손질이 잘 돼서 집으로 배달이 옵니다. 바로 우리 집 현관문 앞에까지 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쓰레기는 참 많이 나오는 거 인정합니다. 네. 특히 그래서 뭐 박스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니까 네, 또 한 가지 묘책이 나왔죠. 다 아시는 그 수거해가는 박스가 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래도 물론 쓰레기는 예전보다는 많이 나오기는 하죠. 그래도 뭐 위생이나 포장을 생각하면은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친환경적인 소재, 그 에코백 같은 걸로 바뀌는 또 계기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식이나 음식 서비스 이것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배달 음식을 태어나서 이렇게 많이 먹어본 적이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누굽니까?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 얘기하셨죠. 영화배우분께서. 근데 진짜 배달 일주일에 얼마나 해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만큼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새는 워낙 또 빠른 번개 배달이 많기 때문에 더 자주 애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심각성을 깨닫고 완전하게 어플을 당분간 지웠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외식이나 음식 서비스에 대한 것들 30.9%,
되게 소비 트렌드가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생활용품도 마찬가지로 마트를 가지 않으니 집에서 당연히 구매를 해요. 뭐 위생 장갑, 위생팩, 랩, 뭐 기타 등등 필요한 것들을 다 또 온라인에서 구매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온라인으로 안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구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 반품이 또 워낙 잘 되고, 그리고 그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도 요새는 후기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신체 사이즈나 본인의 특정 그 신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리뷰를 해주는 그런 MD 분들도 온라인 쇼핑몰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온라인 구매를 해서 한두 번 성공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또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품이나 임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제품들은 홈쇼핑에서는, TV 홈쇼핑에서는 뭐 좀 구매를 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에서만 보고 구매를 하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 많은데, 잘 아실 거예요. 여성분들은 뭐 화땡이라든지 이런 사이트들, 리뷰 사이트들이 어마무시하게 큰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보시고 또 화장품이나 임용 쪽도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 more health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똑같은데요? 라고 하시지만 손을 씻는 횟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진짜 내가 신경을 쓰고 있긴 있구나. 그리고 우리 전 국민적으로, 그리고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라고 하면은 잘 챙겨 먹고, 그리고 잘 자고,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뭐 이 정도로 생각했고, 청결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감기 걸린 친구가 있다고 해서 피해 다니거나, 아니면 그 친구가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정말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몸이 안 좋다 싶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가 격리에 들어가죠. 그리고 검사도 해보죠. 그리고 괜찮다고 확신이 들고 정부에서 판명을 내려줘야지만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식재료에 대한 관심도도 뭐 신선한 재료, 그리고 유기농 식품, 뭐 친환경 식품 이런 것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구매도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홈트도 보면은 건강에 대한 관심에서 어떻게 보면 연결선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 트렌드 키워드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 하나의 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단어들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상이기도 하고요. 온라인 장보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네, 쿠땡, 그리고 마땡 컬리, 그리고 뭐 쓱, 대표적인 걸 몇 가지 일단 적어놨는데 이거보다 무수히 많이 있죠. 네, 완전 온라인으로 장보기 최적화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뭐 간편 비밀번호 뭐 이런 거 등록해 놓거나, 아니면 그냥 요새는 그렇게 돼 있던데요. 그냥 밀어서 결제하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밀면은 그냥 바로 등록돼 있는 계좌에서 이체가 되거나, 아니면 등록돼 있는 신용카드에서 바로 딱 결제돼 가지고 이미 물건을 구매하셨습니다라고 메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개를 살 때 아니면 장바구니 담아놨다가 다음에 살 때 그걸 체크하지 않고서 중복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다소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생필품이고 이러니까 반품률이 좀 낮고 그냥 놔뒀다가 써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의외의 지출이 또 생기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장을 볼 수 있으니 우리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대략적으로 좀 이 트렌드 키워드를 보면은 조금 짐작이 가시지 않나요? 이번에는 윤리적 소비입니다. 네, ethical consump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윤리적 소비. 뭐가 윤리적 소비일까요? 요새 뭐 기업들도 윤리 경영, 뭐 금융회사들은 준법 경영, 뭐 준법 정신을 강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윤리적 소비라는 거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재작년쯤에 있었던 그 일본의 모 브랜드 불매 운동 사건 아실 거예요. 네, 그 일본이 저희랑 가까운 나라긴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과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 누군가의 발언으로 인해서 일본 제품, 일제에 대한 반감을 가지면서 불매 운동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그 물건을 한국 사람이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또 약간 마녀사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 윤리적 소비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품을 구매할 때 사회 환경에 미친 영향을 한번 고려한다 라는 거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46%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보통이다 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40%, 뭐 나는 별로 신경 안 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14% 정도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윤리적 소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윤리적 소비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환경적으로도 윤리적인 거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 사회적 관점에서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그런 관점도 좋고요. 기업이 경영을 하면서 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을 가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는 과연 이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아, 맞아요. 네, 디티리 님께서 또 답변을 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유업 회사였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죠? 불매를 했죠. 네, 맞아요. 편의점 점주들한테 그 밀어넣기를 해서 그때 상당히 많이 욕을 먹었었죠. 고려를 하시는군요. 네, 저도 고려합니다. 네, 저도 어느 정도 완전히 다는 솔직히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려하죠. 맞아요. 기억하는 선에서는 네, 하려고 노력하죠. 물론 뭐 그걸 다 일일이 다 기억을 하고 하면은 사실 뭐 유한 땡땡땡이나 기업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나게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업들이 몇 개나 있겠어요? 라는 또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그래, 굳이 A와 B의 물건이 있다면 이왕이면은 윤리적이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이제 선택권을 주는 게, 선택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들의 물건을 구매하는 선택권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근데 저기
가뚜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이슈된 거를 하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기업 자체는 아주 훌륭합니다만, 네, 그 2세, 3세인가? 2세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차치하고, 어쨌든 이 유업회사들이 또 문제가 많네요. 이렇게 뭐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또 여기서 다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미쿡폰 말고 다른 핸드폰 회사 있잖아요. 네, 거기 제품을 쓰지 않을 것인가? 그러기도 또 쉽지 않거든요. 뭐 그들은 윤리적인 기업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가치 판단을 일단은 섣불리 내리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한에서, 그리고 정말 이거는 기준에 벗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에게는 어느 정도 좀 응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응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구매를 하지 않는 거, 그렇게 해서 기업을 좀 깨닫게 만드는 거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고객의 입장인 거고,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의 행동을 보고서 환경에 대한 관심도 증가를 시켜야 될 거고, 아, 고객들이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동물들이 아니구나, 짐승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아야지 더 많은 그 개선책을 내놓고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리고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윤리 경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소비 트렌드를 간략하게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제가 여기에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은 거 하나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그 온라인 가격이 더 저렴해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로 온라인 가격이 다 싸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을 때 많은데, 그냥 습관적으로 혹은 아니면은 빨리 오기 때문에, 그리고 오는 날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냥 한꺼번에 구매를 하기 수월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편해서 문 앞에 갖다 주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딱딱딱딱 클릭만 하고 밀어서 결제를 하든 뭐 지문을 찍든 이러면은 바로 결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용 편리성이 요인이 돼가지고 그게 매출,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드밴테이지를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또 전략적인 부분 중에 하나일 거고, 뭐 그렇습니다. 여튼 그 트렌드로 보는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 알고 보는 소비 트렌드, 알고 보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한번 해봤는데요. 옛날 얘기, 라떼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 시간이 지금 조금 남아서 좀 재미난 얘기를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혹시 MP3 아십니까? MP3. 라떼. 네, 맞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MP3를 사용을 했었어요. 네, MP3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 꽤나 또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MP3가 뭐냐면은요, 음악만 담는 거예요. 한 요만한 거, 요거보다 한 요거 반 정도 되는 것도 있었고, 여러 업체들에서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네, DT리님 아시는 거 보니 저랑 연배가 얼마 차이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음악만 담을 수 있는, 나중에는 조금 더 발전해서 짧은 영상도 담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음향 기기였었어요. 그 시초의 회사들이 뭐 거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은 키보드나 아니면 마우스 이런 거를 더 많이 만들고 있는 아이리버라는 회사도 원래는 mp3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던 회사였었어요. 카세트 플레이어부터 쓰셨어요? 네, 저도 카세트 플레이어 있었습니다. 근데 CD 플레이어는 못 샀었어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CDP를 사려고 했더니 mp3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CD 플레이어는 저는 갖지 않아서 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아이리버 진짜 많이 사용했었고, 맞습니다. mp3가 에어팟이 되고 에어팟이 아이폰이 되고 스마트폰이 됐죠. 정답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자, 고객들이 있잖아요. mp3를 사용할 때 또 뭐가 같이 유행했던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게 유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트렌드가 되고 그게 뭉쳐지면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잠깐 반짝하고 지나갔던 거는 유행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mp3를 사용할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구매했던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핸드폰 사면 핸드폰 케이스 구매하거나 뭐 스티커 구매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랑 비교할 수가 있는데 mp3 우리 주로 그때 어떻게 가지고 다녀요? 정답입니다. 따비하우스님. 네, 맞아요. 목걸이 케이스가 그렇게 유행을 했어요. 목걸이에다가 mp3를 걸어가지고 이어폰도 꽂아야 되니까 이렇게 같이, 맞아요. 이어폰까지 세트로 구매를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맨 처음에 나왔던 mp3의 용량 들으면 너무 놀라실 거예요. 기가바이트도 아니고요. 256메가바이트가 제가 첫 번째로 가졌던 mp3의 용량이었었습니다. 선도부에 뺏기실 수도 있군요. 네네. 8기가 하셨어요. 와, 대단한데요. 저는 256메가였던 걸 기억해요. 그래서 노래 10곡을 넣으면 가득 차서 짧은 걸로만 일부러 노래를 넣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게 2000년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256메가.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또 잠깐 스쳐갔던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핸드폰 있잖아요. 우리 휴대폰이라고 얘기하는 핸드폰. 핸드폰을 사면은 따라오는 게 요즘은 이제 폰 케이스는 무조건 사죠. 폰 케이스 말고, 아저씨들이 많이 애용했던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32도 근데 진짜 있었습니다. 에바 아니고 진짜 있었어요. 네. 핸드폰 사용할 때 진짜 있었던 거.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하나 사오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셨었는데 허리띠에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무전기처럼 차는 그런 부품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맞아요. 가죽 벨트. 아주 잠시긴 했지만 네, 폴더폰 사용할 때 특히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뒷주머니에 끼고 다니는 클립 같은 것도 있었고 정말 신기한 제품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핸드폰 나오기 전에 있었던 게 뭐 있었죠? 삐삐도 있었잖아요. 네, 우리 여러분들 삐삐는 사용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삐삐는 사용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서 삐삐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졌었어요. 네. 시티폰 여러분 제가 따로 설명 하나 드릴게요. 시티폰은요, 받을 수는 있는데 걸 수는 없는 전화예요. 그래서 주로 엄마들이 시티폰을 사주면은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공중전화기 옆에서 받기만 했죠. 왜냐하면 또 전파는 못 걸어요. 네, 걸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만 있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시티폰이었어요. 어쨌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세상에 요즘 애들은 Z 플립을 주머니에 걸고 다니는 게 유행이라고요? 아, 이럴 수가. 그렇군요. Z 플립 예쁘긴 하지만 그거를 주머니에 걸고 다니다 한번 떨어뜨려 봐야 정신 차릴 텐데. 네, 안타깝네요. 여튼 이렇게 저희가 했던 것들 한번 얘기해 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한번 받아보는 시간 2부 시작하기 전에 잠깐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지금 HOME까지 했어요. 오늘 했던 거 재빠르게 한번 채팅방에 적어주실 분 계신가요? 저희 맨 처음 했던 거 홈코노미. 아, 중간 오셨어요. 네, 다시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가서 쭉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저희 오늘 했던 거 메소드 특강 알고 보소에서 1부에서 했던 거는요, 홈코노미 맞습니다. 홈코노미.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쇼핑, 세 번째는 건강에 대한 관심, 네 번째는 윤리적 소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홈코노미는 홈과 이코노미의 약자였습니다. 맞아요, 디티리님. 집으로 들어온 트렌드는 쉽게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스크도 마찬가지고요. 집안에서 하는 경제 활동, 뭐 일과 집안일의 결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홈코노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었고, 그리고 온라인 쇼핑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당연히 건강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가져야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또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심지어 작년에는 이런 말이 아주 다분하게 흘러다녔었죠. 올해의 목표는 생존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장 보는 것도 더 당연하게 생각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것도 이제 고객들이, 우리 요즘 고객들은 진짜 똑똑해 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또 야갔어 라는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같이 버무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소비까지 오늘 1부에서 트렌드로 보는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1부를 같이 들으신 분들이 아주 그 추억에 젖은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쉬었다가 저희는 2부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만나요.